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평창 평화포럼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특별 주제 세션 1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혜입니다. 바깥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으로 현장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특별 주제 세션은 제목 그대로 특별한 세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과 남북 평화 증진 방안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께서 이번 특별 주제 세션 1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저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행사가 시작돼서 내일 모레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만은 모든 섹션이 중요하지만 오늘 이 섹션이 어쩌면 가장 실질적으로 나눌 이야기도 많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이 자리 좌장을 맡으면서도 어쩌면 여기서 좋은 결론이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또 끝나서 중간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여러분께서 또 질문도 해주시고 이제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목이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과 남북 평화 증진 방안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북경 동계 올림픽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 4년 후에는 이탈리아에서 열리겠지만은 2년 뒤인 2024년에 여기 평창과 이제 더 나아가서 원산, 북한과 남강원, 북강원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개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강원 동계올림픽으로 이렇게 유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 하면 이제 평화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2024년 그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곳이 진짜 올림픽 정신을 마지막 분단 국가인 북한과의 어떤 그 공동 개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효과를 철저히 저는 보리라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IOC에서도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취지에 맞는 분 세 분을 연사로 모셨고 또 한 분을 이제 패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이제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먼저 제일 먼저 발표하실 베르하르트 젤리거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입니다. 여러분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전체의 가장 중심적인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이따 영상으로 아마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마고메드 막디브 골든 뱅크스 재단, 아주 유명한 재단입니다. 여기 이사장님이신데 이분이 우크라이나에 있다 보니까 뭐 코로나 격리 그 부분도 있고 또 잘 알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야말로 굉장히 그 뜨거운 곳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영상으로 아마 인사를 드릴 것이고요. 뭐 영상으로 인사드리더라도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합시다. 그리고 패널로 이제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그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을 역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남북 평화, 동계 올림픽 이야기를 하지만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패널로 제대로 모신 것 같습니다. 이영구 대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패널로 베른하르트 제리거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Okay, hello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Presentation is there. Perfect. 네, 발표 자료 잘 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스포츠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물론 스포츠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스포츠와 또 독일에서의 민간 교류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단대는 어떠하고 또 한국에게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북한과 또 북한 주민 관련된 일을 20년 동안 하였는데요. 제가 그렇다고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전문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100% 알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진정 전문가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매우 흥미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4년 전 강릉의 모습입니다.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그리고 한국과 또 북한 기가 이렇게 이 올림픽 선수촌에 같이 개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All of what was done there 그 당시에 많은 그 모습들은 마치 몽상처럼 결국에는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청년분들도 많으시고 젊은 분들도 참으로 많으신데요. 아마도 24년에 청소년 올림픽 대회 때도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조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북한들을 어떻게 초청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상 2019년 4월부터 더 이상 우리와 한 자리에 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북한 지도자도 남한 측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몽상과도 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스포츠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뭐 남 강원도를 너무 좋아해서 내지는 청소년을 너무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북한은 이렇게 스포츠와 함께 본인들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포츠야말로 북한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이것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북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포츠를 어떤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어떻게 활용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포츠는 정치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고 함께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선의 거짓말일 수는 있겠지만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스포츠는 항상 정치적인 행보였습니다. Greek states. 그리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마치 이제 올림픽은 성스러운 휴전으로서 서로 간에 투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경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올림피아를 장악하기 위한 또 투쟁도 함께 병행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대 올림픽 대회를 보면 Full instance of Nero,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Rome, 로마의 네로 황제가 올림피아에 가서 in the running of the chariot. 대회에 출전해서 사륜 마차 경주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그 누구도 더 빨리 가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후에 암살이 된 이후로 그의 올림픽에서의 그 해당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Case of my country, 그리고 여러분들 독일의 사례 잘 아실 것입니다. 저의 고국이기도 한데 spectacular.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가 있었죠. 36년도에 또 베를린 올림픽도 보면 정말로 가장 정치적인 그런 올림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마라톤 기억하실 텐데 그것도 매우 정치적인 하나의 모습이었었죠. 그 당시에 선수가 일본 선수로 등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기를 달고 있었어야 됐죠. 그래서 매우 정치적인 행보입니다. 그리고 62년 독일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분단된 독일이었는데 자유독일 청년당 즉 FDJ는 공산당에 의해서 서독 대비 우월성을 발휘하는 데에 치중을 하여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2년 이후로는 어땠을까요? 아주 유명한 평화로운 자전거 대회가 있었습니다. 바르사바에서 동독에서 프라하까지 달렸던 그런 경주가 있었는데 이것도 매우 정치적인 행사였습니다. 서독 선수들은 초청을 했는데 프로파간다 목적으로 그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모두 다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이제 과거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50년대 초부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동독 스포츠 위원회가 그때도 이제 발족을 했었는데
이 서독에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주의 통일당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는데 이제 서독 쪽에서는 이 스포츠는 정치적으로 중립하다,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강조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한국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게 강조를 하죠. 한국은 일단 평화 측에서는 이제 우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스포츠는 정치가 아니라 중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의 스포츠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항상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저희 동서독 간의 기본 조약이 체결이 되었고 그 기본 조약의 일환으로 정말로 중요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정기적으로 스포츠 대표들 간에 논의를 하자라고 하였고 독일 스포츠 일정표라고 하여서 연초 바로 전년도에 그 다음 차기 연도에 대해서 동서독이 같이 모여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에 또 어떤 대회에 출전을 할지에 대해서 주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잘 보이시진 않으시겠습니다만 여기 좌측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스포츠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70년대에 그 스포츠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77년에 68개의 대회가 계획이 되었었는데 그중에 40개는 국제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독이나 동독에서 양측 모두 다 출전했던 그런 국제대회가 있었고 28개는 사실상 양자 간의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무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일정 자체가 결국에는 실현되지 않았던 경우들도 많았고 동독이 결국에는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북한과의 상황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정치가 작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림픽에 이제 함께했던 그 사례들 여기 나와 있는데 64년이 되어서야 동서독 단일팀이 함께했고 이후에 약 20년간 저희가 분리해서 분리 출전을 하였고 92년부터 하여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결국엔 다시금 단일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동독의 스포츠가 이제 결국에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동독 이제 위원회가 서독과 합쳐지게 되었고 또 다른 이제 막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바로 도핑 위반 사례들입니다. 동독 같은 경우는 도핑 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70년대에서 즉 73년에서 77년 사이를 보면 최고의 이제 수영 선수들, 스위밍 월드에 따른 이 수영 선수들의 목록을 보면 항상 동독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도핑 위반을 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명예가 다 실추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이제 미국 선수들이 이제 도핑 위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위 탈환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스포츠의 지평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 협력과 스포츠 대회와 또 한국의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남북 간의 모든 협력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나치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정치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 대회들을 보면 장관이 함께 오고 또한 지사님들이 오시고 그리고 모든 언론단이 다 함께 하죠. 그런데 항상 보면 아름다운 그런 대회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즉 정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은 항상 급변하게 마련이고 어떤 독립적인 협력의 영역이 스포츠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스키를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모두 다 정치의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포츠 대회, 스포츠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협력의 길을 열어준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평창 올림픽 때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포츠에서 시작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협력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제 정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스포츠에 출전하기로 했던 것이죠.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협력의 어떻게 보면 이런 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꼭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스포츠 대회를 어떤 협력 제고의 수단으로서 내지는 그 기능으로서 생각했을 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권위 높은 상당히 정치화되어 있는 그런 스포츠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신뢰 구축이라든지 더 많은 협력이 도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모두 다 저에게 이제 반대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두 스포츠 협력을 위해서 일하시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이런 말에 좀 언짢으실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도발적인 이런 의제를 한번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 참여하셨던 분 계십니까? 스포츠 대회로서 2014년이었습니다. 예, 연천 경기도에서의 그런 대회였는데 계셨죠?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중국 팀, Chinese North Korean team, let's say. 네, 그래서 뭐 중국 북한 팀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팀 이렇게 나뉘어졌었는데 상당히 아름다운 대회였고 그렇게 지나치게 정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정치가 가미가 되었죠. 북한 기를 Run in Yeoncheon there, that was 이 연천에서 이제 개항을 하느냐 등에 대한 2014년에 많은 뭐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정치적이지도 않았고 언론에서도 지나치게 또 그 표지를 장식하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민간의 몇몇 분들이 함께했던 것 같고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좋았던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하고 사람 대 사람의 어떤 대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는 그런 대회는 아니었지만 분명 협력의 정신을 잘 발휘했던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뭐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angwon, Namgangwon. 앞으로 북강원 그리고 남강원의 이런 청소년 올림픽 대회 정말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북강원에 자주 방문을 했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남강원 분들과 매우 유사한데 안타깝게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행사들이 워낙에 하이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협력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대회들을 먼저 개최를 하는 것이 어떨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렵기는 하죠. 이동 자체가 많이 제한적인데 한 1, 2년 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작게나마 이렇게 민간 사이에서의 좀 너무나도 지나치게 집중 보도되지 않는 그런 대회들 뭐 중국이나 제3국에서 함께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행사들을 마련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Point back to 그리고 제가 이제 독일의 사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이 한국 이상으로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시민들 간의 어떤 협력의 사례인데요. time of 이 동서독일 이렇게 함께 시민들이 함께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그리고 서독에서 자랐는데 다행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드레스덴이라든지 켐네트, 카낙스타트 등의 그런 친척들이 거기 등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매년 방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가서 그분들께 항상 한 3, 4개월마다 택배도 보내드리고 또 뭐 커피라든지 뭐 속옷이라든지 동독에서 사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배송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뭔가 서독 측에서는 이렇게 가족들끼리 회합하는 것은 뭐 이쪽은 뭐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뭐 자세히 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시민 차원에서 교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교류의 사례들을 보면 공공 지원을 받는 그런 교류보다도 3배 더 큰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타깝게도 제가 너무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통일부와도 정말로 열심히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좋은 파트너이지만 항상 모든 것이 통일부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 저희 직원도 여기 계시는데 한 번 북한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장관 내지는 차관께서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일반 한국인들은 항상 통일부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어떠한 뭐 이슈도 발생하지 않을 법한 그런 무고한 시민도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게 이제 북한을 방문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시민 간의 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더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조명을 하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잘하고 또 인정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집중 보도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수백 명의 언론인들이라든지 유튜버들이 와서 이것을 모두 다 보도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고국에서 이것이 또 문제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한 스포츠 외교의 접근법이 더 낫지 않을까. 이것이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clearly we saw 물론 우리가 뭐 베이징 올림픽 때도 느꼈지만 뭔가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출전을 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뭐 코로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안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전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실패할 수 있고 이것도 인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 정말로 이제 시민들 간의 그런 교류를 중심으로 하여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을 바꿔야 된다고라고 강조를 합니다. 저는 뭐 공산당을 표방을 하지도 않고 뭐 좌파도 아닌데요. 이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해야지만 이런 민간의 협력을 더 많이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국가안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 스포츠 교류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모두 다 통제할 수 없고 민간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스스로 북한 전문가도 아니고 스포츠 전문가도 아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역시 남북 분단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그 동서독 그 분단의 경험이 우리한테는 정말 그 솔직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첫째는 뭐 그 토마스 바흐가 올림픽 때마다 스포츠는 뭐 정치하고 무관하다 하지만은 그 사실 아니다. 가장 정치적일 수 있다. 라는 문제도 상당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남북한 이것을 사실 뭐 정치로 풀으면 제일 좋겠지만 너무나 경색돼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스포츠가 대신 해야 된다는 결론을 맺었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그저 이 통일부 차관도 와 계십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동서독은 민주시민 교육이 잘 돼가지고 시민들 간에 협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남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 너무 경색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시민 간의 협조 교류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뭐 그 여건이 좀 안 되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역시 핵심은 그 자리를 그래도 이 스포츠가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단켄세, 굿. 박수로 한번 우리.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그 동안에 뭐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5년에 걸쳐서 남북 간에 22차례의 스포츠 교류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도 이 평화가 남북한에 어렵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사의 대부분을 어려운 가운데 주재했던 분이 이제 제가 지금 소개할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입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발표할 그 발제 내용이 지난 20여 년간 제가 직접 남북 교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사례를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남북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젤리거 박사님께서 스포츠는 정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뉴욕 필하모닉이 개막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아마 감동적인 공연을 봤을 겁니다. 북미가 첫 만남은 2008년 2월 동평양 대극장에서 뉴욕 필하모닉 미국 공연단이 평양에 가서 북한 국가를 연주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기가 평양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문화 공연은 문화지만 최문순 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는 정치라고 볼 수 없지만 가장 고도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스포츠는 정치가 피하고 싶은데 부딪혀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피할 수 있는 평화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야말로 갈등을 해소하는 평화수단이다. 제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며칠 전에 끝난 베이징 올림픽에 2024 우리 강원도가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의 주인으로서 강원도 최문순 지사를 대리해서 대표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206개국 IOC 회원국의 IOC 위원 내지는 각국의 NOC 위원장이 참석을 했고, 지난 개최지 2021년 동경올림픽, 또 2024 우리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2024 하계 올림픽 개최지 파리,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인들이 다 왔습니다. 올림픽 패밀리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올림픽 클럽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올림픽 클럽이란 공간은 IOC에서 직접 통제를 해서 정치인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IOC 멤버들만 참가를 하죠. 그 멤버는 IOC 위원 내지는 NOC 위원장 또는 올림픽 패밀리 국가 차기 개최국 도시의 주인 또는 지난 개최지 도시 주인들만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스포츠 외교가 성사되는 것이죠. 유일하게 피파의 회장은 체어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위원장은 프레지던트를 쓰고 있습니다. 왜 프레지던트를 쓰고 있냐? 스스로 올림픽이라는 것은 정치와 배제하고 우리끼리 평화와 공헌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강하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치적 영역이 더 많이 침범을 받았고 지금도 침범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IOC 회원국들은 조금 더 평화로 가는 길에 정치적인 부분을 줄이자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제가 경험을 했던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베이징 올림픽에 간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024의 우리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2024 올림픽 개최 도시의 주인, 그리고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최문순 지사 서한문을 가지고 토마스 바우 위원장께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지원 사업을 IOC 사업으로 승인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10,000,000 예산을 땄습니다. 강원도에서 $10,000,000 예산을 냈습니다. $2,000,000를 가지고 50개 국가, 눈이 없는 나라, 아프리카 같은 나라의 선수들을, 청소년들을 불러서 남강원도 평창에서 일주일 훈련 지원을 하고 일주일인 북강원도 마식령에서 훈련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토마스 바우 위원장은 이 서한문을 받고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토마스 바우 위원장은 위원장이 되자마자 올림픽을 치른 것이 바로 2028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너무나 큰 올림픽에서 북미가 만나고 평화를 받습니다. 토마스 바우 위원장은 이곳에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치러진 동경올림픽, 올 치러진 베이징 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2024의 청소년 동계올림픽 강원도에서 한다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이 부분을 또 더군다나 지원사까지 한다니까 토마스 바우 위원장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대한 도시, 이 올림픽의 IOC 206개 회원들과 함께 힘껏 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르미양 재정위원장을 만났습니다. IOC가 할 사업을 강원도가 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무스타파 베라프 아프리카 IOC 총위원장은 저를 만나서 눈이 없는 나라를 초청해서 동계 스포츠를 지원하겠다는 이 얘기가 너무 감동스럽다 해서 3월 17일 이집트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IOC 총회에 강원도를 초청했습니다. 지사님 대신에 제가 가서 1시간 동안 연설을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 유산과 함께 2024 우리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개최했던 이유, 남북 공동 개최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지원 사업의 목표를 설명을 합니다. 54개국 아프리카 IOC 회원국이 이 사업에 다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남북이라는 것은 바로 주변 국가의 이런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제가 실제로 제가 지난 20여 년간 남북 관계의 정치적 갈등에서 속에서도 남북 관계의 그러한 그 스포츠를 성사시키면서 그 위기를 평화로 연결했던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하면서 2024의 지원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남북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정부가 진정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비핵화와 대북 제재라는 부분은 남북 정부 간의 대화를 우리 스스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국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남북 정부 간의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스포츠 교류입니다. 이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올림픽이라는 사업이고, 또한 남북한의 정규교류 사업으로 별도로 정치적 갈등이나 군사적 갈등 속에서도 북한과 이 부분만큼 우리가 남북한의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 서로 연결을 하자 하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은 유엔 대북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북한은 2년 전에 이미 원산 마식령 이 지구를 관광지구로 리조트 개발을 끝냈고, 삼지연 백두산 리조트 개발도 끝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개발을 끝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에 걸려 있고 코로나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바로 2024 강원도 청선 동계올림픽이 남북 공동 개최로 해결합니다. 또한 지원 사업으로 해결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제안이죠. 이렇게 정치적 상황이 어려울 때 지자체가 올림픽이라는 것을 유치를 통해서 지원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아프리카 같은 그런 유엔의 회원국을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럼 과거에 이러한 사례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젤리코 박사님께서 아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제가 남북체육회 이사장으로서 남북 간 정치적 환경이 어려웠을 때 해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2008년 7월에 금강산 관광객 이 피격 사건이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남북 교류가 중단이 됐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중단이 됐으니까요. 그러나 바로 우리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한의 사회체육단이 합의했던 지금까지 들쑥날쑥한 대북 정책 속에서도 유일하게 22번의 정규 교류로 정착했던 바로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는 평양에서 정상적으로 남북 축구가 개최됐다는 것이죠. 금강산이 중단이 됐는데도 이 스포츠는 유지가 됐다. 북한이 정부 사업을 이걸만큼은 인정한 거죠. 왜냐, 우리 보수 정부에서도 유일한 통로 하나는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북이 정치적 갈등이 있어도 서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는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 평화적인 공간 하나가 바로 스포츠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 교류라는 겁니다.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이 터져서 정부의 5.24 조치가 돼서 남북은 꽉 막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한 지역에서 모든 그 교류를 중단시켰습니다. 북한과의 약속을 이어나갔죠. 어디서? 제3국 중국에서 이어나갔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이 남북한 정부의 정치적 상황이 극단적으로 대입을 할 때 남북한 지역에서 정부의 불호로 인해서 남북 스포츠 교류가 중단돼 제3국에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스포츠 교류를 꼭 남북한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학 정치적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제3국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서 전쟁이 길어진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류가 꼭 중단돼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우크라이나의 민간 단체라든가 러시아의 그런 단체에서도 이런 스포츠를 한다. 그러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꼭 이것을 반대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주변 국가가 찬성을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라는 것은 이렇게 정치적 상황이 극화됐을 때 평화적인 피신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남북한에서 이루어졌던 유소년 축구 교류였다는 것이죠. 이 내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동계 스포츠 2024 올림픽이 왜 남북 공동 개최가 돼야 되는가? 2019년도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이러한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북한의 경제 교류가 30년간 지속이 된다면 남북한의 경제 규모는 G7을 넘어서 G2까지 가능하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IOC 사업으로도 우리 2024의 그 지원 사업을 인정한다 그런 거였죠. 지원 사업의 핵심인 아프리카의 54개국 회원국이 또 동남아의 그 눈이 없는 나라의 국가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남강원도 평창으로 와서 일주일 훈련을 받고 일주일은 북강원도 마식령에 가서 일주일 훈련을 받습니다. 이 연결되는 길이 있어요. 이것은 일부 선수들은 버스를 타고 와서 가죠. 땅길을 엽니다. 일부 선수들은 남강원도 양양공항에서 북강원도 갈마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하늘길을 열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남강원도 속청항에서 북강원도 원상항으로 바닷길을 갑니다. 이 열어진 길을 가지고 남북 공동 개최를 남강원도와 북강원도 마식령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IOC에서 대찬성을 합니다. 북한도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림픽 개최 이후에 이 길은 뭘로 연결이 되느냐? 바로 국제 관광 통로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북한도 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원산과 백두산을 리조트를 어마어마하게 개발을 했죠. 관광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북한에는 아쉽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교통 인프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인천공항에서 1시간이면 옵니다. 이제 KTX 타고. 또 양양공항은 통통 비어 있습니다. 특별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북한을 관광하고자 하는 해외 관광객은 이제 2024 남북 공동 개최로 열어진 이 길을 통해서 남강원도를 관광하고 북강원도 원산에 가서 2시간이면 버스를 타고 당일치기로 평양을 관광할 수 있습니다. 30분이면 원산의 갈마공항에서 백두산 삼지연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서 당일치기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남북 강원도에 열어진 길을 가지고 전 세계의 해외 관광객이 이용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사업은 북한도 환영하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강원도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2024의 청소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라는 거와 지원 사업이라는 무기입니다. 시간을 좀 더 쓰십시오.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따라서 2024의 이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바로 이 2018의 평창 올림픽의 평화유산을 계속 확대 발전시키는 겁니다. 우리 2018의 평창 올림픽은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평화유산을 낳고 6.12 북미 회담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부족했던 것은 금강산 관광을 전기 통로로 열지 못했다는 거죠. 금강산 관광을 전기 통로로 열었을 때 지금같이 어려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 서해교전이 일어났어요. 30여 명의 그 수많은 군인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멈췄던 것은 동해선에서 바로 자유롭게 평화롭게 금강산 관광이 됐다는 것이죠. 2024의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바로 남강원도와 북강원도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관광 통로가 아니라 해외 관광 통로가 됐을 때 진정한 평화의 관광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저희 강원도는 노력하는 거고 스포츠, 외교,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일부 좀 더 쓰시란 것은 시작하기 전에 그 북경 그 이번 동계올림픽 다녀온 소감을 말씀하시다가 시간을 많이 가져가셨는데 자료를 참 많이 준비하셨는데 그 시간 되면 너무 그냥 빨리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아쉽고 그래서 이따가 질의응답할 때 또 못다한 이야기 말씀해 주시고요. 그 김경성 이사장께서는 아마 이 문제에 관한 한 남북 간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열정이 세고 서울하고 평양에서 동시에 이제 인정받는 그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 나오신 말씀 중에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그 남남 갈등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 저는 스포츠보다는 정치에 좀 더
전문적이라고 하면 전문적이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관한 참 우리가 아쉬운 게 많아요. 돌이켜 보면은 그 개성공단 철수를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그 금강산 관광을 철수해 버리는 거, 폐기해 버리는 것이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좀 다른 방법도 있었겠구나. 뭐 입장에 따라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다 지나간 것이고 저는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시 복원시키는 가는 건데 마침 2024년 뭐 상대 IOC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24년에 열립니다. 그때쯤이면 추측건데 코로나도 거의 수그러들 것이고 남북 간에도 대화가 될 수는 2년 후니까 그런 여건이 저는 충분히 된다 보고 아까 토마스 바흐란 IOC 위원장이 좀 현명한 것 같아요. 공동 개최하라고 강원 동계 올림픽 뭐 다 얘기하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보통 올림픽이 도시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베를린, 서울, 도쿄 올림픽 그런데 강원 올림픽을 한 것은 이제 북강원하고 남강원이 2024년에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은 국제적인 스포츠 이 분위기를 정말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심에서 우리 김경성 이사장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박수로 여러분 화답해 드립시다. 자, 그다음에는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십니다. 마고메드 막디브 이사장님이신데 영상으로 이제 틀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이 영상하고 이 뭐랍니까 이 말이 좀 따로 놓을 겁니다. 그래서 눈 따로 귀 따로 해서 좀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저 박수로 맞이합시다. Peace, respect, and equality are three axioms on health. 평화, 존중 및 품질, 건강한 지구를 위한 세 가지 공리. 21세기의 수백만 명의 공인 및 정치인, 사업가, 음악, 영화, 과학 및 종교 분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연합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일종의 평화 활동과 함께 평화의 수립과 강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Basis, using the tools of preventive 예방 외교와 cooperation, sports, 스포츠 등 각종 협력 수단을 일상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이고 자신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 국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평화를 위한 대사이며 골든 몽구스의 국제 스포츠 어워즈의 모토는 국가 내 및 인종 갈등의 해결 촉구인데 이것은 곧 정의와 인권, 관용 및 평화 문화의 추구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의 소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평화란 우크라이나인이 제17회 도쿄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러시아 선수에게 가장 먼저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칭합니다. 평화란 남북한 선수단이 개막식 참가국 퍼레이드에서 함께한 제18회 평창 동계 올림픽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024년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열리는 제4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스포츠 예방 외교야말로 국제 대화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평화로운 공존과 and cohesion 결속을 유지하는 최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between 한반도의 그 양측 간의 상호 신뢰를 확실히 강화해 줄 겁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대한민국과 People's Republic 북한이 to raise and discuss 전쟁과 평화를 포함한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세계적인 포럼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between athletes, 선수, 코치 및 정부 대표 간의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대화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of ways 이를 통해 builds peace.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통 목표는 분쟁에서 평화로 가는 험난한 길을 걷고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Fundamental 기본적 인권, in the dig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person
in gender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확인하고 크고 작은 국가들의 평등권, 스포츠에서의 국제협력을 통해 도모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의 기습과 인권 침해 상황 속에서도 스포츠는 보이지 않지만 평화 구축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여러분 박수로 봐주세요. 그 아마 들어오기로 했다가 안 들어오시 되니까 이제 그 충분한 자료를 갖다가 제공하지 못하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방금 이 재단 이사장으로 계신 골든 몽구스 이 재단이라는 상을 받는 게 스포츠라든가 분쟁 이런 분야에서는 거의 노벨상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 상을 우리 김경수 이사장이 작년입니까? 재작년? 예, 2019년에 받아가지고 주변에서도 많이 축하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역시 스포츠의 이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 6시 한 35분 내지 40분까지 이제 패널 토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양구 아까 드렸던 그 전 우크라이나 대사관께서 정말 이 관련돼 가지고 아까 동서독 사례와 또 다른 의미의 이야기가 전 나오리라 보고요. 그 말씀하신 다음에 앞에 게르나르트 제리거와 그다음에 김경성 이사장께서 또 부족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일종의 그런 토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기본 그 패널 토론으로 이양구 대사관님을 여러분 박수로 맞이합시다. 네,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제가 1년 전에도 얘기 왔었는데 그 지난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나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제가 이거 패널 자료를 잘 준비했는데 오늘 이거보다는 좀 현장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최근에 이제 북경 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스포츠를 개최하는 게 영광이기도 하지만 큰 그 부담이라는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정말 그 상당히 이제 군사적인 긴장이 이미 시작됐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우리가 스포츠의 큰 그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뭐 3년째 접어들고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또 후폭풍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제 뭐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고 또 북한도 뭐 쉬지 않고 지금 미사일 발사도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외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문명의 대전환기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책을 읽었더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비포하고 애프터하고 이제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제 1945년 이후에 구축된 그 세계 질서는 사실상 이제 무너졌고, 그리고 미래의 어떤 그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는 어디냐? 괴물이라고 하더라고. 괴물.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제 엄중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2024년 우리가 동계 그 청소년 올림픽을 정말 축제 가운데 맞이하려면 우리가 이런 냉정한 그 현실부터 깨뚫고 참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소감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말 2024년이 남북한의 또 한반도의 또 글로벌의 평화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좀 그 지역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도 협력은 그 중단이 없어야 되니까 남북 관계, 그 다음에 그 한반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글로벌까지 한반도에서 협력이 안 돼도 어딘가에서는 스포츠 협력이 되고 있고 또 스포츠 협력을 하는데 그 주인은 대한민국이라는 이걸 우리가 좀 알릴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스포츠에 대한 범위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이제 엘리트 스포츠만 우리가 이제 스포츠뿐만 아니라 그 사회 스포츠, 아마추어 스포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지금 스포츠가 그 스포츠 산업은 또 그린 인더스트리고 또 스포츠 생활하는 거는 그린 라이프이기 때문에
스포츠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이제 화두가 그 SDG도 있고 ESG도 있고 탄소 중립도 있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있는데 이 스포츠가 이 네 가지 키워드에 굉장히 그 잘 부합되는 정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뭐 괴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러시아를 보면서 또 우리가 또 다른 나라를 보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일도 많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또 착하고 선한 그런 가치도 많은 것 같아요. SDG도 있고 ESG도 있고 뭐 CSR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은 뭐냐? 그 착하게 살고 착하게 경영하고 투명하게 살고 윈윈하자는 그런 무드거든,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정신에 가장 또 잘 부합되는 게 스포츠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하면은 그 페어니스를 강조하고 또 참여를 강조하고 또 정상에 서기 위해서는 그런 디시플린을 강조하고 또 팀워크를 강조하고 정말 SDG, ESG, 뭐 CSV, CSR에 가장 부합되는 게 스포츠 정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 또 하나 제의하고 싶은 건 우리가 좀 이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좀 리더십 아카데미를 하나 좀 양성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프로 스포츠맨뿐만 아니라 CEO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건강한 그 습관, 디시플린부터 해가지고 이게 저는 스포츠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경경성 이사장님이 이제 스포츠 외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정부에서 이제 그 ODA 그 자원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민간 차원에서도 이제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정부는 그 ODA라는 그 좋은 그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 외교를 좀 ODA하고 연결해서 하면은 더 좀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겠다. 또 SDG하고도 연결하면 굉장히 그 좋은 그 스포츠 외교, 스포츠 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글로벌로 확산할 수 있겠다. 그 대한민국의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가 그 SOC 그 뭐죠? 사회 스포츠 인프라거든요. 우리가 4대강 길도 그렇고 둘레길, 올레길 뭐 이런 거 보면 전 세계에 없는 대단한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로 우리가 이제 ODA 재원이 됐건 SDG가 됐건 수출한다면 굉장히 우리한테는 일자리 창출과 또 기업의 어떤 그 성장 동력과 또 우리 국격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좋은 그 수단이다. 그리고 제가 그 여러분들 블루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세계 5대 장수 마을을 이제 블루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블루존 그 비영리 단체를 발족을 했고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떠밀려 가지고 이제 대표를 맡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블루존의 핵심도 무병장수하는 거에 9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핵심이 또 운동이더라고요. 예, 그 운동을 잘했을 때 그 장수할 뿐만 아니라 무병하고 또 하나 또 비결은 건강한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그 스포츠 동호회 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관계도 건강해지고 정말 우리가 운동 하나만 잘해도 우리의 삶의 만족도라든지 그 행복이 지수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도시 단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더 많이 타게 한다든지 많이 걷게 한다든지 건강한 식품을 먹게 한다든지 또 스포츠 같은 거 동호회를 활성화한다든지 일종의 이제 스마트 시티겠죠, 그죠? 스마트 타운, 스마트 시티인데 아까도 우리가 그 강원도 세계 그 인터모 네트워크 하는 거 있는데 그죠? 고성이 됐건 이런 그 타운을 하나 정말 블루존화 한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그 마이크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2024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축제 가운데 정말 한반도의 평화 번영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평화 번영을 기여할 수 있을까? 저는 우선 2022년이니까 3년 정도 해가지고 굉장히 치밀하게 좀 로드맵을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2024년에 대한 기대가 큰 게 첫 번째는 그 강원도 지금 그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예정돼 있고 두 번째는 또 기독교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잔느 총회가 또 2024년 10월 대한민국에 예정돼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전 세계 아마 또 기독교인들한테 어마어마한 그 지금 그 관심이
대한민국으로 쏠 텐데 거의 같은 해에 이게 열린다는 것도 우리도 굉장히 좀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고, 끝으로 지금 그 유엔의 조달 기구하고 한국의 이제 그 SDG 위원회 간에 매년 SDG 그 포럼하고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그 북한이 그 SDG에 대해서 굉장히 열공을 하고 또 유엔도 북한의 SDG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이제 2024년 하나가 세팅이 됐으니까 좀 같은 시기에 2024년 남북한 그 SDG 엑스포를 같이 하면 어떨까? 특히 우리가 스포츠 중심의 SDG만 해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 아이템들, 프로젝트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개를 좀 전략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엮어낸다면은 이 꿀꿀하고 좀 힘든 시기에 정말 스포츠가 정말 평화 번영의 하나의 그 앵커가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좀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게 좀 강원도가 되고 평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보니까 1년 전에 우리 대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그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1년 사이에 그 보통 나이를 먹으면 좀 늙어가는데 참신한 생각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코로나 덕분 같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1945년 이후의 질서는 무너졌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그 표현을 갖다 미래가 아직 안 왔다라고 설명한 것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2024년 2년 후입니다. 이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갖고 있는 그 실질적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 의외로 아까 그 골든 몽구스 재단 이사장이 생각보다 짧은 영상을 보내와가지고 시간이 좀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법 됩니다. 6시 50분에 이 행사를 끝마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저 사회 보는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이 꽤 많은데 저도 그 시간이 이렇게 따로 뭐 크게 드릴 말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아까 그 연사를 해주신 두 분께서 한 2, 3분에 걸쳐서 보충 발언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앞에 지금 이렇게 계신 분들이 평상시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이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메모지 같은 것을 좀 적으셔가지고 이 두 분 이렇게 연사께서 보충 발언을 할 때 좀 이 오늘 토론에 좀 꼭 이런 것은 좀 거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지정해서 뭐 김경성 이사장이 좀 대신 이야기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지정 토론을 시켜도 되고요. 한 두세 분 좀 이렇게 준비를 뭐 자발적으로 해주신 걸로 하면 오늘 저 이 포럼 이 섹션이 굉장히 좀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거꾸로 할게요. 우리 김경성 이사장께서 뭐 이양구 그 대사관님 이야기한 부분도 포함시켜서 보충 발언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박수 한번 많이 칩시다. 김경수 이사장, 네, 마이크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 이제 오늘 개막식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뉴욕 필하모닉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뉴욕 필하모닉이 단순 공연이 아니죠. 이 뉴욕 필하모닉 공연이 바로 북한과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얻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2007년도에 제가 북한 선수단을 데리고 전지훈련을 내려왔어요. 한미연합훈련 기간이죠. 3월 20일 날 인천공항에 북한의 17세 청소년 선수들을 한 달 동안 전지훈련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MBC 사장인 최문순 지사와 첫 만남을 가졌죠. 그리고 MBC에는 남북체육기업회에 10억이라는 엄청난 큰 돈을 후원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중국 쿤밍에 MBC 국제축구학교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북한 선수단을 무상 훈련 지원을 했어요. 그 북한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를 한 거죠. 그것이 연결이 돼서 MBC와 북한의 대화가 시작됐고 결국은 2008년 2월에 동평양 대극장에 바로 그 뉴욕 필하모닉 공연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됐죠. 그때 뉴욕 필하모닉을 공연을 성사시킨 분이 바로 지금의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때 MBC 사장이었죠.
그때 북미를 연결하고 최문순 MBC 사장은 결심을 합니다. 북미 간의 종전선언까지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강원도지가 도지사가 돼서 유치를 했죠. 그리고 10년 전에 2008년 동평양 대극장에는 바로 캐리 국무차관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양옆에 앉았었는데 2018년 10년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보다 더 센 김여정까지 옆에 자리를 앉았습니다. 북미 간을 연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덜 된 겁니다. 2024 올림픽은 바로 강원도가 최문순 지사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그러한 평화 올림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 개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스포츠라는 올림픽이라는 무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외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베르나르트 젤리거 발표해 주십시오. I don't know. Okay. Yeah. The first thing which came into my mind. 네, 우선 이 대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Consider 저는 궁금한 점이 North Koreans to an 혹시 북한인들을 온라인 행사에 초청하실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북한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런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측에서 초청을 하면 동참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뭐 IOC라든지 내지는 뭔가 준비위원회에서 이 기획 단계에서 뭔가 다자기관인데 북한 측을 초청을 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락을 시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초청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회에 있어서의 이제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3국을 이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력을 다시 한번 촉발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일단 한국은 그렇게 쉬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18년 4월에서 2019년 많은 예외였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교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을 좋아하고 유럽을 좋아하고 스위스를 좋아하고 조금 더 큰 선진국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도국이 아니라 제3국이라 한다면 선진국 쪽으로 초청을 하는 것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비용을 쓰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0억 정도에 달하는 그런 예산이 있었었는데 제대로 집행이 됐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회는 이런 선진국 제3국에서 개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사실 아마추어 스포츠 좋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 스포츠 또 학생 또 군에서 하는 그런 스포츠 종목이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민간 스포츠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20개, 30개 정도의 그런 파트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통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회의 하우 부분입니다. 어떻게 개최를 할 것인가. 네,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이 물론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재가 당연히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어떤 행사를 개최를 할 때 사전에 모든 것을 다 조율을 하고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측에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미국 쪽에 가서 일단 관련돼서 딜을 먼저 한번 성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인도주의적인 그런 또 스포츠 이런 것은 또 다른 각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저희가 동독에 이제 비용을 집행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단지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런 고속도로 용으로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 결국에는 군으로 갔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협력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로 유용이 됐던 것들은 큰 비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꼭 이한구 대사님한테만 질문은 아니겠지만 이한구 대사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를 참 많이 내셨습니다. 북한하고 온라인 접촉 같은 것 사실 충분히 지금 탈북민 다수는 지금 온라인으로 북한 현지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또 제3국에서 또 누구랑 어떤 방법을 하냐 이런 것을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굉장히 좋은 지적 같습니다. 우리 이양구 대사관님 좀 답변 좀 해주랍니까? 예. 제가 또 동북아 공동체 문화재단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 재단이 하는 게 이제 연변 과기대 지원도 하고 있고 지금 그 평양 과기대 지원도 하고 있고 북한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톡 총영사도 했더랬고 그래서 북한이 이제 우리하고 이제 직접적인 접촉은 좀 꺼려하지만 그 러시아라든지 또 중국의 동북 삼성이라든지 심지어 그 몽고 같은 데서는 북한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어떤 그 고민들은 그 의사를 양성하는 거라든지 뭐 전문가 양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교육 프로그램에는 꽤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차원에서도 우리가 스포츠 뭐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라든지 하여튼 뭐 스포츠 산업을 양성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저희들이 좀 잘 설정해서 북한이 좀 편하게 좀 나올 수 있는 뭐 러시아, 중국, 몽고 이런 그 제3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은 뭐 하나의 그 가능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다른 대학에서도 모 대학에서도 이제 중국의 이제 뭐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한국하고 북한하고 중국 이렇게 3개국 간의 어떤 그 대학을 만들고 커리큘럼을 만드는 뭐 이런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는 뭐 굉장히 좀 우회적으로 좋은 시도일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원래 플로우 할 때는 그 처음에는 제가 한 분을 지정한 게 이렇게 우리들이 좋은 의견을 좀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통일부 차관을 지내시는 김영석 박사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본인 경험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우리 저 마이크가 여러분 박수로 맞이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발제하시고 패널 참석하신 분들에게서 이제 좋은 이야기 들어봤는데 또 우리 짜장 박상철 부총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스포츠가 이제 소위 남북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이제 행동으로 옮기신 우리 김경성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가 있고 앞으로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보다는 아까 특히 저 젤리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남북 관계 제가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거 아주 사소한 팩스 보는 것까지도 이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말고 민간이 하는 것은 동서독이 과거 했던 것처럼 민간이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그 기회를 주고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이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주제가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와 남북 평화 증진 방안인데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이제 젊은 세대가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과거의 그런 전쟁, 그 동서 냉전의 그런 사고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80, 90 세대, 그러니까 20대, 30대 그 앞에 10대 이 친구들은 그런 데에서 이제 더 이상 속박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의 한반도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2024년에 이게 바로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거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스포츠 대회도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가는 이제 그 청소년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소위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그 지원 위원장이기도 하신 우리 김경성 회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도 해주시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청소년 간의 교류와 관련해서 젤리거 박사님께서 이제 동서독 간에 과거 했던 거 뭐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좀 소개해 주시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좀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또 말씀해 주실 분 네, 안녕하세요. I am Hashim Khan from 어디 Pakistan. 계시? 아, 네네. 아,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I'm Hashim Khan from Pakistan. My question is to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산입니다. 저는 베르나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 외교 관련된 것인데요. 저는 파키스탄에서 왔습니다. 파키스탄에는 2억 2천만 명의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고 India. 그리고 그 이상의 인구가 또 인도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스포츠 외교가 They are not good. 저희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있어서 그렇게 좋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교류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크리켓 경기를 본다거나 할 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를 가지고 보기는 하지만 스포츠 외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런 시민들, 국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인도나 파키스탄과도 같이 이렇게 꼭 이제 남북이 아니더라도 사실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스포츠 외교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지정학적인 갈등을 더욱더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를 좀 더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좋으신 말씀입니다. 인도 파키스탄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또 안 계십니까? 예, 저기 Hello, my name is Tony. 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토니라고 합니다. 코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Sports management. 저는 지금 서울대에서 스포츠 경영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Unification process of 우선 South Korea is in. 네,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이제 스포츠가 분명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대다수가 South and North Korea is based on that 남북한의 통일은 moment. And so 결국에는 이런 순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요. 대회가 지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의 청년들,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when we fight each other in sport, 우리가 스포츠에서 이제 경쟁을 할 때 이런 민간 차원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경쟁을 할 때 남북한은 사실 스포츠에서 평화롭게 함께 출전하라고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우리는 300개가 넘는 그런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우리가 현지에서 대회를 개최를 할 때 서로 간에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런데 남북한이 아시안 게임 때 2018년은 자카르타에서 단일 팀으로 출전을 했었죠. 그런데 그걸 보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정말 평화롭게 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인도네시아가 바라는 바는 한반도가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기를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예를 지적하셨네요. 자카르타 올림픽에서 그게 있었구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My name is Soljas. 네, 제 이름은 솔자스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왔습니다. Seoul National 저도 역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Great speech. 아주 훌륭한 말씀 또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좀 많이 얻었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한의 그런 스포츠 교류 협력 관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약간의 제안이라고 할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사분들께서 예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왜 앞서 개막식에도 필할모니 그런 세레모니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스포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에는 종교 그런 연합회 모임이 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역사 부문 혹은 뭐 스포츠의 역사 부문을 이런 인문 교양학적인 것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앞서서 김경성 이사장님께서 이런 스포츠의 역사가 아주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스포츠 역사의 다큐를 제작을 해서 이것을 영상으로 좀 홍보를 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남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양궁에 뭐 단일 팀으로 출전하고 이렇게 뭐 단일 해가지고 하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양궁을 할 때도 그렇게 같이 서로를 응원했던 경우가 있었고 축구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의 역사를 남북한의 스포츠 교류 역사를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다큐 혹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앞으로는 청년의 미래인 만큼 청년이 그거를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예전에는 이랬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기인한 어떤 사실관계를 보여주고 이것을 토대로 미래로 더 나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토대가 강력한 토대가 역사에 기반한 토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북한이 예전에는 아주 좋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작은 다큐 같은 것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카이브에 있는 여러 자료가 있을 테니 이것을 토대로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을 해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봐서 늘 이렇게 갈등 상황이 고조된 것은 아니었구나. 예전에는 좋았던 그런 기억과 순간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런 사진이나 스토리를 통해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밝은 미래로 나아가지 않을까, 유산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김경성 이사장께서 축구에 관한 남북한 역사에 대한 책 출판 기념회와 영상을 만들었던 걸로 알고요. 참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보니까 2년 후에 그 동계올림픽 청소년 올림픽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하기는 했었는데 참 좋은 질문 같습니다. 한번 꼭 그게 국한은 안 돼도 좋습니다. 우리 베르나르트 젤리거부터 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김경성 이사장님 이야기 듣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first of all, I was certainly very 네, 일단 정말로 기뻤던 것이 차관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참으로 고무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부의 그런 통제를 사실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questioner said 그래서 저희 질문자께서도 이제 파키스탄과 인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스포츠를 보통 협의해서 스포츠 외교 이야기를 하면 항상 정치가 가미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보면 제가 물론 스포츠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자원 쪽을 생각을 해볼까요? 한국은 동북아에 이제 수자원 관련된 어떤 이제 기구나 어떤 기반을 찾아서 이제 북한을 동참시키려고 하고 뭐 삼림업 관련돼서도 이제 북한을 동참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협소하게 가게 될 경우 단지 이제 북한의 제3국을 뭐 초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민간 교류여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 상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민간 교류 협력의 취지가 있어야지 정부와 연결고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적인 뉘앙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회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선 단지 탈북자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인들이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하지 못할 수 있긴 하겠지만 북한과 계속해서 온라인 세미나를 저희는 개최를 하거든요. 삼림업이라든지 환경 관련돼서 계속해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런 온라인 세미나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해양 관련된 그런 온라인 세미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차원에서 여러 국가들을 이 온라인 회의에 초청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분명 북한인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대사관 그리고 또 평양에서의 여러 파트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계속해서 다시 접촉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한국은 아닐지라도 국제사회와의 그런 연결고리를 다시 살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교류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초의 어떤 시도로서 온라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선 이사장님께서 이제 마무리로 말씀하십시오.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젤리버 박사님이나 이제 이양구 대사님 그리고 우리 김영석 차관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난 20년 동안 22번의 남북 교류를 정착시키면서 22번의 교류가 남한에서 6번, 북한에서 8번, 그리고 8번은 제3국에서 했어요.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제3국을 활용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평양에 공장이 있었는데 정부의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중단이 됐을 때 이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중국으로 옮겨서
바로 남한 자본이 들어가고 북한 근로자가 오고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다자 경제 협력 시스템을 갖췄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고요. 이번 3월 17일 날 이집트에서 IOC 아프리카 총회에 저희가 강원도가 2024 올림픽을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초청을 받았던 이유는 2024 청소년 올림픽 개최 도시라는 것 때문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지원 사업을 눈이 없는 나라 아프리카 지원 사업을 한다는 지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초청이 가능한 거죠. 아프리카의 회원국 54개국이 강원도를 다 환영하는 거죠. 우리가 스포츠 외교를 성사시켰었던 이 두 가지는 올림픽 개최 도시라는 거와 지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2년 후에 올림픽은 18세 미만의 청소년 아이들의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시작되죠. 세계 눈이 없는 나라의 50개 국가를 불러서 우리 훈련 지원을 할 때 남강원도와 북강원도에 훈련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북한과의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 원산을 갈 때 아프리카 선수들이 원산을 갈 때 우리 남한의 아이들을 체험학습으로 딸려보내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의 아이들한테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북한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도 뉴욕 필하모닉이 2008년도에 공연할 때의 그 부담감을 어마어마하게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가난 두려움을 우리가 해소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막연한 두려움, 북한은 무조건 안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인식을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이 바로 2024의 올림픽 지원 사업과 공동 개최에서 해소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파키스탄이나 또 그다음에 아까 저 인도네시아 그런 부분들도 스포츠 외교를 성사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개최 도시가 선정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스포츠 외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 마누무리 말씀을 들으면요. 왜 뭐 누구? 말씀. 제가 짧게 예. 그 2024년 그 또 성공을 위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좀 부터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평화하고 너무 이걸 연결하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하고 너무 연결하는 거, 좀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워질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평화도 정전이 되고 북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래서 좀 이건 하나의 좀 축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담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좀 그런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참고로 이게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2023년에는 또 우리 새만금에서 그 세계 그 잼버리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전 세계 이제 청소년 축제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면은 아마 이거는 가장 그 멋진 그 2024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나 이제 우리도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침 2024년에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게 동계 IOC 올림픽이 그것도 청소년이라는 걸 잊었군요. 이게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가 언뜻 나왔습니다만 남북 간의 이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갈등은 엄청 심합니다. 우리가 당장에 좋아질 수는 없어요. 6.25 전쟁하면 치루었죠. 또 그 뒤로 뭐 최근에도 북미 정상회담 하려다가 또 실패했고, 또 이번 종전선언 한번 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미국도 노력했어요.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또 북한의 올림픽이 또 불참을 할 수밖에 없는, 도쿄에 안 가 참 불참해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한 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남북 간에는 이제 성공만 남았습니다. 모두 실패는 해봤거든. 그런데 마침 군사적과 정치적인 면에서 완전 벗어난 올림픽에다가 청소년 문제가 이 강원도 평창에서 2024년에 시작된다 그러니까 뭐 이거 IOC에서 그 설계도를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탄생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남북 평화에 어떤 증진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정치가 풀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 스포츠가 협력의 물꼬를 트고 또 증진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공감대를 다 형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포츠 외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사님들 발제를 통해서도 그리고 참석자분들의 그런 코멘트와 질문을 통해서도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이 시간 굉장히 풍성하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고요.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꼭 남북 공동 개최를 희망하면서 이것으로 특별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세션은 마치지만 평창 평화 포럼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바로 이곳 평화 공공 외교 세션 1이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